성은, 삶의 진정한 보람은 언제 시작되는가? 여러분, 지혜의 꼭대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 계신가요? 혹시 60세를 넘기셨나요? 아니면 그 언저리에서 조용히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계신가요? 계속 일을 하고 계신 분도 이제 막 여유를 찾기 시작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섰다고 해서 대응과 성장의 여정이 멈춰야 한다는 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여정은 지금부터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시간이 길어진 만큼 우리는 더 많이 보고 느끼며 진짜 나를 되찾을 수 있는 지혜의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삶을 꿰뚫는 통찰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여정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께 60세 이후에도 우리가 반드시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5가지의 지혜의 단계로 나누어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 내면의 건강, 인간관계, 사회적 존재감,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까지. 이 5가지는 우리가 이를 통해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삶의 본질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첫 번째 단계를 밟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그 다음의 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살아난다. 건강을 지키는 일일 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병들고 늙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이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생활의 리듬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유지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일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거나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탱하는 구조이자 내 삶의 방향성을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의식의 루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없어진 날, 우리는 언제 잠이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끼니도 대충 때우기 일쑤입니다. 누구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하루가 지나가고 거울 속 내 모습조차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건강과 직결됩니다. 반면 일을 하면 달라집니다. 정해진 시간에 눈을 뜨고 밥을 챙겨 먹고 무언가를 위해 몸을 움직입니다. 그 안에는 작은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삶을 돌아가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엔진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출을 하며 타인과 인사 한마디 나누는 것, 누군가의 삶을 졌는지라며 자극을 받는 것, 모든 것이 사회적 호흡을 다시 열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몸을 쓰는 만큼 체력이 유지되고 밤에는 단잠을 잘 수 있으며 우울한 감정이 파고들 여지가 좁아집니다. 결국 불면과 무기력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일입니다. 신원제를 먹지 않아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이유,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과 마음이 다시금 살아있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규칙적인 일상의 복원에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약간의 수입까지 따른다면 그것은 덤이 아니라 삶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 또 하나의 선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 일을 한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 2번째 단계로 함께 나아가 봅시다. 이번에는 정신의 성숙이라는 또 하나의 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경제활동. 젊은 세대, 그러니까 20대에서 50대까지는 힘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 갑갑한 회의실, 끝없이 쏟아지는 업무 속에서 그들은 마치 일이라는 재물에게 삶을 빼앗긴 듯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직장만 그만두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스트레스만 없으면 두통도, 불면도, 가슴속 응어리도 다 사라질 거야. 얘기합니다. 실제로 직장을 떠난 직후엔 어쩌면 정말로 몸이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 줄어들고 마음이 잠시나마 평온을 되찾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평온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60이 넘어 직장을 떠났을 때 처음 며칠은 마치 세상이 나를 해방시켜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자유는 곧 공허로 바뀌고 맙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하루를 계획할 필요도 누군가를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일정이 사라지자 내 삶의 중심축이 함께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아주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히 심심하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존재 가치에 대한 위기입니다. 한때 사명과 연결되어 있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고 조직을 위해 헌신했답니다. 그 모든 존재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저 역시 그런 공허를 겪었습니다. 한때 건강하던 나의 몸과 마음이 직장을 떠나자마자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자 백수라는 단어가 더 이상 농담이 아니게 되었고 삶은 점점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몇 살이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노후해할 수 있는 나만의 일을 하나쯤 찾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꼭 고된 노동의 필요는 없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파트타임, 가볍게 용돈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이면 충분합니다. 더욱 좋다면 마음까지 즐거운 일이면 더할 나위 없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벌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청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일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은 뇌에 일정한 부하를 주며 사고력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자극이 됩니다. 결국 일은 우리의 두뇌와 감정, 신체를 동시에 자극하고 지속적인 활력과 건강한 노화를 돕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이유, 바로 경제적인 안정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말로 삶의 의미다, 행복을 말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언제나 생활비라는 무거운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곤 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야. 나는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하지만 만약 일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일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한국의 노년 세대는 유감스럽게도 충분한 연금 체계 안에서 준비된 은퇴를 맞이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의 평균이 고작 50만 원대라는 현실은 노후의 여유라는 단어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반강제적 노동의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생활 일터로 향하거나 낯선 직종에 뛰어들어야만 하는 상황은
분명 고되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시선을 달리하면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 도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돈을 건다는 것은 단지 통장 잔고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게다가 경제적 불안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정신적인 안정과도 연결됩니다. 마음속 불안이 사라지고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지 건강과 돈 때문만일까요? 과연 우리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단계, 인간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적 성장의 징해로 나아갑니다. 나 자신을 위한 3인승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 경제적 자립은 돈력 노후를 견고하게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우리가 손주에게 마음 편히 용돈을 주고 좋아하는 취미에 돈을 쓰며 마음이 가는 자선 단체에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여유가 있다는 결정적 증거이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존재는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멈춰서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망연자실해지곤 합니다. 이젠이 어느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쇠퇴를 경험합니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 계단을 오를 때 가쁘게 숨이 차오르는 심장, 가끔씩 빠져나가는 이름과 단어들, 이 모든 전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다른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절이 반드시 우울하고 축축한 겨울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저는 그 계절을 인생의 오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젊은 날은 마치 봄과 같아서 늘 앞만 보고 경쟁하며 바쁘게 달렸지만 이제는 느리게 걷고 풍경을 음미하며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미입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었는가가 아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를 꺼내보아도 좋습니다. 소풍 가득 여행을 떠나도 좋고 오랜 친구를 찾아 그리움을 나누어도 좋습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시간을 나누는 것도 이제는 성공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약점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원과 연련이 쌓인 지금 약점은 단점이 아닌 인간다움의 증표가 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겁낼 이유도 조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삶은 있는 그대로 즐기십시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자기중심의 삶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즉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 마음의 리셋. 60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리셋해야 할 때입니다. 이전까지는 비교하고 경쟁하며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삶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 방식을 잠시 내려놓고 관조의 시대로 들어설 시간입니다. 관조란 세상을 관찰하고 바라보며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동안은 늘 왜 나만 이라는 질문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모두 그런 것이다라는 이해로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만큼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해낸 것입니다. 손주가 나를 잘 따르지 않아도 며느리나 사위가 다소 서운하지 해도 그것을 인생의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여유이고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무력함 속에서 자유로움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들판이 됩니다. 이제는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눈으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연결과 공감은 이제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마지막 지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않는 성장 도전은 나이와 무관하다. 어느덧 우리는 지혜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 여정은 단순히 일에 대한 조언이 아닌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깊은 성찰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이 나이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도전은 이제 젊은 사람들의 무기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도전이란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본능이며 그 자체가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생이라는 커다란 도화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도화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도중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붓이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그 도화지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해보지 않았던 운동을 시작하는 것, 혹은 소소한 취미 하나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다. 뇌를 정기에 유지시키고 감정을 살아 숨쉬게 만들며 삶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는 지혜의 물줄기입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굳어갑니다. 익숙한 일상 속에 머무르면 사고력도 감정도 무뎌집니다. 하지만 낯선 도전을 맞이하면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그 연결이 곧 삶의 확장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70세에 외국어를 시작하고
누군가는 80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며 또 어떤 이는 손녀의 추천으로 유튜브를 시작해요.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다시 나 자신이 된 것 같아요. 들었습니다. 우리는 도전을 통해 단순히 늙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위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진짜로 살기 위해 새로운 것을 향해 손을 뻗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인생이 온 후 지혜로 빛나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의 지혜의 단계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살아난다. 건강을 위한 규칙적 일상. 돈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정치활동. 경제적 자립이 주는 해방. 나 자신을 위한 선전제의 회복과 의미 추구.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 마인드 세대 리셋. 멈추지 않는 성장.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삶. 이 5가지는 단순한 조언이나 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며 그 질문에 대한 따뜻한 해답입니다. 노년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점수만이 남은 시간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인정을 구할 필요도 없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중심이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놀지 마십시오. 그 말은 계속 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은 계속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의미를 찾아 나서고 몸을 움직이며 타인과 연결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젊음보다도 더욱 깊고 넓은 참된 삶의 시간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오후는 지혜로 빛나야 할 시간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은 언제나 봄이어야 한다. 여러분, 스트레칭을 할 때도 새로운 동작을 시도해 보셨나요? 처음엔 어색하고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풀리고 늘어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게 됩니다. 뇌도 그렇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에 도전할 때 우리는 양쪽 뇌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고 그 순간 신경세포는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전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노년기라 하여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기는 진정한 어른이 되는 완성의 기절입니다. 단, 그것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노인이 되는 것과 어른이 되는 것 사이에는 개인의 선택과 의지가 존재합니다. 어른이란 누구입니까? 그는 오랜 경험과 아픔을 지혜로 승화시키고 타인을 깊이 이해하며 도움을 받기보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남을 판단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는 아직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년은 그저 시간이 흘러온 결과가 아니라 이제까지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다시 펼쳐갈 것인가의 결과입니다. 새로운 분야를 공부해보세요. 투자에 대해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요리를 익히거나 전문을 가꾸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뇌를, 감정을, 인생을 다시 젊게 만들 것입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우리가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생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존재 자체를 지켜내기 위한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60세 이후의 삶.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 그저 여유와 휴식을 즐기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새로운 전환과 도전을 통해 진정한 의미와 보람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제 우리는 인생의 오후를 맞이했습니다. 그 오후는 단지 하루의 끝이 아니다. 가장 아름다운 한 번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건강을 유지해야 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야 하며 지속적인 성장과 배움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해가야 합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가며 이제껏 미뤄둔 진짜 나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정리하며 지혜의 5가지 열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60세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지 그 5가지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통한 건강 유지, 몸과 마음이 안정되며 삶의 리듬이 회복됩니다. 경제적 자립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돈은 수단이지만 자유를 지키는 필수 조건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 타인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내면을 돌아보며 의미를 찾습니다. 시선의 전환과 마음의 리셋.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관조와 시험의 지혜를 얻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 배움은 뇌를 정지하고 삶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마무리 인사.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곁에 머물겠습니다. 내 마음은 청춘으로, 내 삶은 도전으로, 여러분의 인생 운동가 언제나 풍요롭고 빛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